당진시 아동 급식 단가가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1,00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급식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당진시는 지난 2019년 5,000원으로 결정된 단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A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할 때 현재 5,000원의 단가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식 단가 인상은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원은 이러한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 가장 비싼 땅은 당진시 수청동 997번지로 1평방미터당 354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토지의 공시가 현실 화율이 오르면서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진시의 공시가 현실 화율은 정부 지침 90%와 비교해 약 70%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며 방문과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면천면 주민자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수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오 회장은 당진형 주민자치는 마을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면천면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 스쿨을 비롯한 면천 꿈나무 쉼터 돌봄 교실, 청소년 영상 기자단 활동 등 면천면만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회장은 주민자치의 본질은 참여와 소통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3일 코로나19 속 당진 여성의 경제활동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당진 지속가능 언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 대해 당진시의 여성 친화도시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젠더 거버넌스 위원회의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여성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성평등 도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과 관련한 내년 신규 사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 4월 당진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세대 수는 448세대로 500세대 이하가 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지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소진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격만 올려놓고 가기 때문에 결국 실거주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했습니다. 또 당진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택만 공급될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고 결국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분간 분양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미면 봉생리 빈 공장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한 A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폐기물이 불법 야적되고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바로 적발해 약 450톤의 폐기물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제조업 원료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방치해 오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현재 315톤의 폐기물은 A씨에게 처리를 위탁한 기존 소유자에 의해 처리됐으며 남은 135톤은 A씨의 잠적으로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당진시의원은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진시에 적극적인 행정 사법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참 진드기로 인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SFTS 환자는 충남도 내 거주하는 67살 A씨로
주 3회 이상 밭에 나가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참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위장 증상 등이 나타나며 농경지역 숲풀 환경에서 노출돼 발생합니다. 현재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야외 활동 시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합덕읍 도곡리에 공장 2곳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주민들이 공장 설립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곡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합덕읍 개발위는 공장 측과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당진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반면 협약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주민 설명회 개최가 어려웠고 공장 측에서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서기로 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공장 설립에 법적 문제는 없으며 승인한 사업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 보훈단체 협의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됩니다. 당진시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수청동 1004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 5천만 원을 들여 약 258평의 지상 3층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합니다. 건축공사는 지난 4월부터 기존 식재된 나무를 이식하는 작업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르면 2022년 4월 준공돼 9개에 이르는 보훈단체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 유공자들을 위한 예우 정책인 만큼 유공자들의 복지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장고항 국가어항시설 준공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당진시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장고항 정비사업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장고항 주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말까지 장고항을 공간과 내용, 시간적 3가지 범위로 나눠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장고항 1위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홍장 시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고항이 국가 어항과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김미은 당진 1동 읍내 15통 통장을 만나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통장을 맡은 김미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당진에 거주해 왔습니다. 김미은 씨는 직장일과 통장직을 병행하기 어려웠지만 내가 사는 곳을 살기 좋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읍내 15통은 푸르지오 2차 581세대가 거주 중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층이다 보니 안전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길목에 과속 방지턱 설치와 관련한 민원을 교통과와 경찰서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18번째 시간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 아름다움으로 청자를 재해석하는 도예가 민혜경 씨를 만나봅니다. 민혜경 작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청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빚어내며 독창적으로 도예를 재해석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민 작가는 청자를 도자기 모양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새롭게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혜경 작가는 앞으로도 청자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의 역사문화유산을 찾아서 당진 송산면 도문리에 위치한 이의무의 묘와 신도비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순신, 이율곡 등 덕수이씨 가문의 문신인 이의무는
당대 청백리로 이름 높고 동국여지 승남의 편찬에 관여했을 정도로 뛰어난 문신이었는데요. 이 의무의 아들 이행이 아버지의 묘역을 조성하면서 지금의 송산면 도문리 일대는 덕수이 씨의 묘역으로 조성됐습니다. 이후 풍수지리에 능한 명사가 덕수이 씨의 묘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이 명당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명당이 아닌 것처럼 그려 조정에 보고한 후 이곳의 지명을 능이 아니라는 뜻에서 능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무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 송산면 도문리 일원은 능안 생태공원으로 정비돼 지역 주민들의 공원이자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